자, 어쨌든 이번 일의 이제 표면적인 원인은 예. 지난해 3월 대선 직전에 뉴스타파가 보도했던 이제 이른바 그 김만배 신앙님 예. 녹음 파일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건데 그 내용의 핵심은 이제 2011년 부산저축은행 예. 사건에서 봐주기 네. 의혹이 봐주기 수사가 예, 있었느냐 맞습니다. 하는 예. 의혹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쨌든 뭐 일단 지금 뭐 여권이나 검찰은 허위, 조작, 처음에는 이제 또 기획된 허위 인터뷰다 이게 이렇게 뭐 세 가지가 다 있어요. 기획, 예. 허위, 조작. 맞습니다. 예. 먼저 기획 인터뷰, 기획 예. 보도라는 부분부터 예. 한번 짚어볼까요? 예. 이런 주장에 뉴스타파 쪽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네. 대응할 수 있는 논리는 네. 뭔가요? 사실은 저희는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검찰도 국민의힘도 기획이라는 얘기는 잘 안 해요. 지금은 이제 안 하는. 예. 지금 왜 그러냐면 초기에 그 얘기가 꽤 예. 나왔었죠. 저희가 이것을 지난주에 녹취 전문을 공개했잖아요. 네. 사실 저희는 인터뷰라고 부르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네. 보는데 대부분의 언론은 여전히 허위 인터뷰 의혹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뭐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몇십만 명이 들었으니까. 이건 어떤 의미로 봐도 인터뷰는 아닙니다. 네. 예, 그 사전에 그 인터뷰를 하기로 하고 이것이 이제 보도를 전제로 한 내용이 전혀 아니고 누가 봐도 사인 간의 대화를 녹취한 것이죠. 그 녹취 내용 전체를 들어보면 그 사적인 얘기도 굉장히 많이 네. 있고요. 또 김만배 씨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게요. 이것을 보도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고 하면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 몇 개의 사안들이 있는데 그 사안 하나하나가 사실은 김만배 씨가 감옥에 갈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에요. 예. 그런 것도 사실은 사전에 기획된 허위 인터뷰라고 보기는 너무 어려운 것이고요. 그리고 뭐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김만배 씨가 중간에 이거 나가면 나 큰일 나라는 얘기를 3번 합니다. 예. 3번 하고 또 중간에 막 전화가 오면 전화도 받아요. 전화를 5번 받아요. 72분 동안. 전화 받으면서 뭐 어떤 때는 이제 대장동 사업에 관한 이 대화도 하지만 어떤 때는 뭐 누나 제발 치과 좀 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맞아요. 예.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기획된 인터뷰일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이 72분짜리 대화 녹음 파일 전체를 공개하면서 기획된 인터뷰다라는 프레임은 이미 깨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것이 이제 깨지니까 다른 프레임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죠. 예. 자, 기획된 인터뷰라고 하기에는 뭐 일단 네. 녹음한 시점과 예. 또 방송에 나간 시점이 무려 6개월이나 또 맞습니다. 떨어져 있고 그것도 예를 들면 뭐 뉴스타파가 그 중간에 뭔가 확보를 해놓고 예. 나중에 뭐 네, 대선에 네, 맞춰서 네. 냈다 이러면 기획 인터뷰 또 의심이 나올 수도 의심할 수 있겠죠. 있죠. 예, 예. 예, 어쨌든 저쪽에서 뭐 일반 상식에 비춰보면 말이 안 되는 주장들이 많지만 네. 확신을 갖고 뭔가 지금 뭐 다들 막 한 목소리를 내잖아요. 그러면 네. 이 사람들이 뭐 뭔가 하여간 뭔가를 가지고 뭐 떠드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진짜 근거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인데 예. 일단 지금 시점으로도 봐도 그렇고 내용으로 봐도 그렇고 예. 형식으로 봐도 그렇고 네. 기획 인터뷰라고는 예. 정말 이건 무리다. 그렇죠. 그리고 기획을 했다면 사전에 뭐 예. 그런 내용을 취재 지시나 예. 뭐 이런 게 있었나요? 아니요. 그 보고가 있었나요 중간에? 신앙님 씨는 예. 저희 뉴스타파의 그 직원이 아니고요. 네. 법적으로도 그렇고 법적으로 이제 4대 보험을 납부해줘야 직원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용역 관계에 있던 분이에요. 왜 용역 관계를 맺었냐면 이분이 이제 전문성이 있습니다. 어떤 네. 전문성이냐면 그 대한민국의 이제 언론계, 재계, 관계로 이어지는 그 파워 엘리트들의 혼맥 분석 예. 여기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분이거든요. 그 이분이 뭐 맨날 이제 도서관 가서 무슨 어디 김 씨의 족보를 찾아가지고 본인의 혼맥도에서 빠진 부분을 채워넣고 심지어는 뭐 저기 무덤에 가까이 가가지고 예. 묘비에 있는 이름을 찾아가지고 채워넣고 이런 것들을 이제 평생 해오신 분이에요. 저희가 2018년도부터인가 족벌이라는 영화를 기획했습니다. 그 영화가 뭐냐면 조선과 동아 두 족벌 언론의 이제 여러 가지 면모를 파헤친 영화인데 그 부분에 이제 조선 동아의 혼맥을 이분이 잘 아시니까 이분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자문인으로 모신 거예요. 그게 시초네요, 그죠? 그게 시초입니다. 뉴스타파하고 인연은. 예. 그리고 이제 그 영화가 제작되고 나서도 이분이 이제 뉴스타파에 기여하실 수 있는 바가 있죠. 뉴스타파는 탐사보도 매체니까 네. 사람 찾을 일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분한테 부탁을 하면 이분이 찾아주시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이제 용역 관계가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이분이 이를테면 매일 회사로 출근하느냐? 아니고요. 그럼 매일 자기의 업무나 동선을 보고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필요하면 사무실에 나와서 혼자 자료를 보다가 저희가 뭔가 요청을 하면 거기 요청에 대해서 본인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뭔가 이제 도움을 주고, 그러니까 이분이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고 다니는지에 대해서는 뉴스타파가 알지도 못하고 알 이유도 없는 거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9월 달에 본인과 이제 사적으로 오랜 인연이 있는 김만배 씨를 만났을 때 만났다는 것도 저희 몰랐고, 심지어 저희 내부에서는 어떤 얘기도 나왔냐면 저희가 이제 대선을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대선 TF를 이제 꾸렸는데 거기서 대장동 팀이 있었어요. 대장동 팀이 이제 취재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맨 땅의 바닥이잖아요.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자료도 하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정말 힘들게 취재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미 신학림 씨는 김한배 씨를 만나서 그 대화를 한 상태였어요. 네. 근데 신학림 씨가 저희한테 그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물론 저희가 내부적으로 대장동 TF를 꾸려서 하고 있다라는 걸 신학림 씨가 몰랐겠죠. 몰랐을 수 있어요. 몰랐을 수도 있고 뭐 예. 보고해야 될 의무도 없잖아요, 사실. 의무도 없고 서로 알아야 할 일도 직원도 없고. 아니고 예. 무슨 취재나 보도 업무를 맡은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제 하다못해 지나가다가 이렇게 뭐 알 수는 있었겠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대장동 팀을 했던 기자들은 되게 이제 아니, 신학림 위원이 그런 게 있으면서 왜 우리한테 안 줬지? 하고 되게 서운해하고 이번 일이 터지고 나서, 그러니까 그렇지, 당시 3월 6일 결과적으로 보도가 나고 나서 그런 일도 있을 정도로 이 신학림 전문위원과 뉴스타파의 취재 보도 조직은 예. 별개의 조직입니다. 따라서 이제 짧은 질문에 답변이 길어졌는데 네. 저희한테 보고할 일도 없고 그 체계에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저희가 몰랐던 거죠. 예. 자, 그러면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네. 그 김만배 씨와 신학림 씨 간의 두 사람의 예. 뭐 대화 또는 뭐 지금 와서 이제 인터뷰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것은 어쨌든 뉴스타파와는 일단 전혀 관련이 없는 행위였다. 그렇습니다. 이 점을 예. 일단 분명히 해야 예. 될 것 같군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프레임이 이제 허위 예. 조작 보도인데 예. 요거는 이제 일부 내용을 가지고 예, 얘기를 예, 하고 예. 있죠. 뭐 처음에는 커피 얘기 어쩌고 하다가 이제 네. 다른 걸 또 얘기하는데 그거는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예. 우선 이제 커피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네. 그 많은 분들이 아직도 오해하고 계시는 게요. 저희가 2022년 3월 6일 날 했던 보도에는 윤석열 검사가 조우영한테 커피를 타줬다는 내용이 아예 없습니다. 없습니다. 저도 다시 또 예, 들어봤는데 아예 없고 오히려 커피를 타준 사람은 박모 검사라고 돼 있어요. 윤석열 검사 실명도 밑에. 가린 거죠. 그 당시엔 실명 이렇게 가렸죠. 예. 자막 나갈 때. 예, 가렸죠. 검사 실명. 예, 이번에는 저희가 공개했지만 이번엔 다 예, 오픈했지만 공개했고. 실명 가리고 심지어 기사 본문에서도 커피를 타준 것으로 지목된 박모 검사에게 연락해 입장을 물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윤석열 커피 보도다라고 이제 짧게 축약해서 말하는 그런 얘기들은 전부 허위고요. 네. 국민의힘이나 뭐 보수 언론에서는 여전히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허위고요. 아까 이제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보도 전체의 취지는 그 윤석열 검사가 과장으로 있던 중수 이과장으로 있던 대검 중수부가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유독 이 조희영이란 인물을 봐줬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윤석열과 매우 막역한 박영수 변호사, 박영수 변호사를 김만배 본인이 소개해줬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통해서 이 사건을 덮었다라는 것이 이 취지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간에 이제 김만배 씨의 말이 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윤석열과 박영수가 통했다. 네. 통했지. 근데 이제 뒷부분에 가면 박길배가 덮었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녹취록을 편집하다가 앞에 박길배가 덮었지 보면 박길배가를 드러낸 거예요. 자, 그게 이제 그 처음에는 예. 지난해는 박모 검사로 나갔던 그 예. 분의 실명인 거죠. 박 검사의 실명. 박. 예. 그걸 드러냈다. 드러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요? 그 이유는 사실은 당시 보도한 취재 기자밖에 모르는데 저희는 사실은 그것을 편집했다는 것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일이 터지기까지. 어쨌든 근데 이제 사실 방송국에서 긴 녹취를 핵심만 드러나도록 편집하는 건 매우 흔히 그렇죠. 있는 일이죠. 예. 왜냐하면 방송 시간 한정되어 있고 뭐 하니까 이제 그런 통상적인 편집의 일환이라고 저희는 봤는데 문제는 이제 그 뭐냐면 여러 이제 국민의힘이나 뭐 검찰이나 여러 언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그걸 잘라내는 과정에서 주어가 바뀌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건. 앞부분은 예. 통했지는 윤석열인데 봐줬지는 박모 검사 얘기 아니냐. 근데 왜 윤석열 검사가 봐준 것처럼 표현을 했냐라는 게 이제 그 녹취 짜깁기 논란의 내용이거든요. 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검찰 조직의 생리를 아는 사람은 누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과장이 윤석열 검사고 예. 박모 검사는 그 아래에 있던 검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래에 있던 검사가 봐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예. 참 봐줄 수 없죠. 봐줄 만약에 수 그랬다면 없고. 상당히 예. 드문 일이겠죠. 예, 아니- 일반적으로 만약에 진짜 봐주기가 있었다면 예, 보고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과장, 부장까지는 다 통해야 봐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검사가 중수이과장이면서 실제적으로 그 당시 저축은행 불법 대출 수사 전반적으로 다 지휘하는 주임 검사 맞습니다. 주임 검사였고요. 주임 검사 예. 모르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네. 만약에 그래서 이제 사실이라면 저희의 이제 그 입장은 뭐냐면 일부 녹취가 편집이 되어서 그 오해를 좀 불러일으킬 수 있게 한 오해 소지는 그런 있겠죠. 불찰이 저희한테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있습니다만 그것이 전체 김만배의 어떤 그 김만배가 얘기한 발언의 취지 이것과는 전혀 어긋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김만배가 그 밑에 박모 검사도 얘기하지만 그 위에 있던 김홍일 검사, 그리고 네. 최재경 검사. 지금 김홍일 검사는 지금 국민권익위원장이 네. 되어 있고 최재경 검사는 삼성에 가 있지만 이 사람들 얘기도 다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중수부장부터 윤석열 과장, 주임검사 그 밑에 박 검사라 이어지는 이 중수부 라인이 이 사건을 덮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덮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유는 내가 소개해준 박영수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전체 취지에서 저희가 편집한 그 부분이 그렇게 핵심적이고 치명적인 부분이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럼에도 이제 결과적으로 예. 이제 중간에 박 검사 부분을 편집하는 예. 바람에 주어가 이제 그렇게 연결돼서 어떤 표현상 예. 또 오해 소지를 예. 남긴 부분, 예. 요거는 뭐 좀 유감스럽게 이제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예.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을 이제 조작 보도라고 하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전반적인 취지, 예. 그다음에 어떤 검찰의 뭐 네. 생리나 이제 다만 이 부분은 김만배의 주장이 예. 사실이라는 걸 이제 전제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일단. 아니 그리고 예. 당시의 상황을 되짚어 보면요. 예. 이 대검 중수부가 2011년도에 그 조우형 씨를 봐줬다라는 기사는 저희가 쓰기 전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었어요. 저희가 기사를 낸 게 2022년 3월이고요. 그 전해 네. 2021년 10월에 경향신문이 이거를 처음으로 단독 보도를 하거든요. 예. 경향신문이 계속 썼고 JTBC도 이걸 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도했던 것의 의미는 뭐냐면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저희가 보도하기 전에 이미 대선 후보들 간의 토론회에서 이게 뜨거운 쟁점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재명 후보랑 윤석열 후보가 막 논쟁을 벌였단 말이에요. 그럼 이 상황에서 저희 보도의 의미는 뭐냐면 자, 지금 이런 논란이 있는데 이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김만배 입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다라는 게 저희 보도의 취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당시에 뭐 사실 확인을 제대로 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희가 그러면 당시에 이제 여러 명한테 입장을 물었는데 뭐라고 물었겠습니까? 자, 이런 의혹이 처음 나왔는데 이거 사실입니까? 라고 묻지 않았어요. 자, 이런 의혹은 이미 이렇게 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김만배 씨가 이렇게 얘기하는 녹취까지 입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당신 입장은 뭡니까? 기존에 이 사람들이 이미 이걸 부인을 막 했겠죠. 했는데 부인한 상황에서 또 다른 강력한 증거가 나온 거잖아요. 김만배 육성 증언이라는. 여기에 대해서 자, 이것까지 나왔는데도 여전히 부인하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저희가 던졌던 거죠. 저희가 받았어야 할 반론은 그 반론인 거지 이 사실관계 전체에 대한 반론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미 당시 상황이. 네. 예. 자, 이미 그러한 의혹은 뉴스타파 방송 이전에 네. 뭐 몇 달 전부터 네. 여러 매체에서 제기가 됐고, 네. 대선판에 뜨거운 화두였습니다. 예, 이미 예. 그 토론 때도 나온 예. 의혹이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 당사자인 김만배의 예. 육성으로 네. 그 내용이 또 이제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확인 절차를 거친 거고. 예. 자, 뉴스타파가 그때 이제 급하게 워낙 뭐 사실 방송 준비하느라고 했지만 그래도 이제 나름 반론도 구하고 뭐 좀 확인 절차를 거친 부분이 있죠. 그렇습니다. 뭐 관련자들 예, 당사자들에게 전부 저희가 연락을 해서 입장을 물어봤고요. 윤석열 예. 후보 측에도 뭐 예, 당연히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취재한 그 녹취록에 나와 있는 내용, 녹취에 나와 있는 내용을 예. 소상히 적어서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어요. 아, 답변이 한 예. 줄도 없었어요? 전혀 그냥 무응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와가지고 뭐 국민의힘의 윤두현 의원인가 그분은 그분도 이제 기자 출신이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반론권 보장을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반론권을 저희가 드렸는데 행사하지 않은 게 윤석열 캠프였거든요, 당시에.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지금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마구 뒤섞여가지고 모든 게 뉴스타파의 잘못인 것처럼 어떻게 보면 악마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